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영끌적 카푸어족들 차차 힘들어질 겁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됐는데 다들 못 느낄 뿐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부터 힘들어졌죠. 영끌적은 작년부터 힘들어졌고 카푸어는 올해부터 힘들어졌습니다. 뭐 힘들다는 조짐이 보이죠, 여러분? 일단 금리가 올라갔고요. 물가도 올라갔습니다. 집값은 떨어졌고요. 집값 떨어졌어도 거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신도식이 많은데 사람 없는 데 있어요.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무서워요. 밤에 보면.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긴 했는데 집이 다 안 들어와가지고 약간 빈깡통 같아. 상가 건물 가보시면 상가가 통째로 비어있어요. 그런 동네도 있어.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쌌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집을 잘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갈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어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아파트라는 공간이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시고 가정이 이루시는 분들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집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어차피 결혼할 사람도 많지가 않은데 저 아파트가 왜 필요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아파트에 저렇게 미쳐 있을까? 그게 뭐 종교단체였잖아, 여러분. 재작년까지. 특정 곳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사는 게 이득이다. 안 산 사람이 바보다. 안 산 사람 무조건 후회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밀어붙이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때도 말이 안 돼. 그때는 한창 영끌에 미쳐있을 때는 아니 저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욕을 먹었어요. 정말 욕을 먹었다니까요. 부정탄다고. 그분들 지금은 안 보이시네요.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근황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거품이 꺼지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힘들죠. 앞으로 거품은 계속 꺼져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쪼들리는 나라예요. 쪼들리는 나라에 온갖 거품이나 거품은 다 만들어놨으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올라갈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출산율도 별로고 경제도 그렇게 막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집값이 수직 상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자체가 비정상이었잖아요. 한창 영끌에 미쳐있을 때는 백날 천내 얘기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산다고 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살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오직 아파트 살기 때 불편한 사람도 있어. 사실 요즘 아파트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아파트 너무 작아요. 조립 면적이 너무 작아.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가 팬트리라고 해서 공간을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 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난 공간을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막 스펠하게 공간이라고 막 만들어 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그런 옷방 같은 거 뭐 이제 없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간만 넓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있잖아요. 막 팬트리라고 해가 이것저것 수납함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실제 공간이 적어진 게 많아. 요즘 아파트가. 요즘 트렌드가 막 그런 것 같아. 난 트렌드 같은 거 안 믿거든 사실. 솔직히 화장대가 필요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니까? 그리고 뭐 아파트 산다고 삶이 뭐 그렇게 달라져? 안 그래요? 아파트에서 뭐 밖에 나갈지 않을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는 그냥 이제 사는 공간이죠. 먹고 자는 공간이죠. 평생을 막 하루 왼종이 있을 공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아파트 하나에 내 전 재산을 다 끌어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이죠. 작년 스타트했고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나 뭐 그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올라가선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비정상이야. 그동안 올라갔던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더 떨어져야 돼. 왜냐, 집값만 올라갔지 소득 구조는 정상이 아니잖아, 여러분. 소득은 옛날 지금이나 그대로 집값만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말이 돼요? 손해봤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아예 살지도 말라는 겁니까? 아니, 아파트가 사람이 살지 않은 무슨 영향이 있죠? 그냥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세워놓고 사람이 안 들어가 살면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냥 빈깡통이죠. 이게 예쁜 쓰레기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 빈 상가, 빈 아카팔라를 진정한 예쁜 쓰레기 아니야? 예쁘게 만들어진 쓰레기? 아니, 사람이 들어가야 물건이라도 그렇잖아. 물건이라는 것도 예쁘기만 해도 쓰지 않으면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들어가 사는 것도 돈이에요. 아파트 생각보다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 난방비 폭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야, 아파트 사시는 분들. 요즘 아파트는 베란다도 없기 때문에 난방을 더 많이 틀어야 돼요. 이중창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 잠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단어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카포도 마찬가지. 카포들도 아주 앞으로 차를 용기로 산다 이런 말 못 할 거야. 용기로 샀다가 골로 가는 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지금 아파트도 이제 지금 경비에 많이 올라올 거고 자동차도 경비에 많이 올라올 겁니다. 경비에 많이 올라오면 뭐합니까? 살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인생 역전하거나 큰 돈을 배팅하는 거, 큰 빚을 지르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참에 없어야 돼.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B2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시던 분들, 안타까운 게 물건을 사서 값이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데 아무리 호황기라도 몇 억짜리를 쉽게 팔기 쉽지 않고 제때 팔 자신이 없다면 빚내서 물건을 사는 건 위험하죠. 지금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코로나 버블 이전에도 이미 지방정부에서 푸른 유가증권 때문에 버블이 커졌다고 고민했고 가계부채가 높다고 주저한다고 고민했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버블이 더 커져버렸으니 서서히라도 가라앉기를 바랄 뿐입니다. 버블은 꺼집니다. 무조건 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블이 뒷받침할 것도 없어요.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버블을 받쳐줄 수 있습니까?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라앉아도 문제야. 올라가도 문제지만 가라앉으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라앉으면 이 영끌족 분들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서서히 가라는 건 집값이 꾸준하게 떨어져서 예년 수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끌족들이 그걸 눈뜨고 보고 있을까? 그러면 영끌족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가라앉으면 아마 빚내 가지고 하신 분들 좀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어떻게든 올라가길 바랄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바라지 않아요. 근데 오를 요소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부동산이나 뭐 다른 것도 오를 요소가 없어. 아니, 우리나라에 뭐 호재도 없고 뭐 나아질 것도 없어. 반도체도 지금 이제 안 좋아지게 생겼고 자동차도 이제 안 팔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동차를 사더라도 내 돈 주고 현찰로 사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캐피탈 껴가 사는 건데 금리가 장난 아니니까 취소를 해버리잖아. 이건 자동차 업계에서도 아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작년까지는 자동차 팔렸지만 올해부터는 아닐 거예요. 자동차가 막 망한다 이게 아니라 판매량 확 줄 겁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겁도 없이 차를 구매하는 행동은 안 할 거거든요. 차 빠지는 거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괜히 헛짓거리 했다 차 빠지고 인생 꼬꾸라지는 거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집값이 올라갈 기미가 없는 게 지어지는 게 많거든요. 지금 지어질 집이 너무나 많아. 지금도 공사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도 새 아파트 올리고 있거든요. 미분양 나고 있는데 새 아파트 올리고 있어. 지금 다 지어진 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럼 새로 지어진 집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미 지어진 집을 뭐 허뭅니까? 그렇지 못할 거 아니야. 다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제 여행 같은 거 바라지 마세요. 뭐 한몫 단단히 잡아서 뭐 큰 돈 벌어야겠다. 대출해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해가지고 뭐 한번 인생 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 인생 피다가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앞으로 뭔가 밑도 끝도 없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계대출 쉽게 생각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워낙에 지금 빚진 사람들이 많고 못 가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할 거야. 근데 다 못 도와줘요. 애초에 도와달라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 도와주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뭐가 돼요? 자기들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동한 건데. 그리고 나라에서 도와주면 여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돈 없는 거 알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 내일 채용 공제 그것도 예산 줄이고 있고 다른 어떤 이제 복지 이런 예산도 다 줄이고 있어요. 줄일 수밖에 없죠. 나갈 데가 많다 보니까. 기업도 돈을 다 줄이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 회생, 뭐 개인 파산, 뭐 신불자 있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개인 파산도 쉽게 안 해줄 겁니다. 하고 나면 뭐 사람 인생이 아닌데 까다롭게 볼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저거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뭔가 큰 빚을 져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례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뭔가 큰 돈을 배팅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짓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출을 받는 거 신중해져야 돼. 그동안 우리가 대출을 너무 겁없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갚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갚을 만한 방법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출 받는 것만 생각하고 투자해서 이득 보는 것만 생각하고 손해보아서 어떻게 메꿀지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공과금 몇 차례 더 올릴 겁니다. 일본의 법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일본도 물가를 여러 차례 올렸어요. 1년에 한 번 올린 게 아니라 분기별로 올렸습니다. 그럼 각종 인상이 몇 차례 더 될 거예요. 일본도 이제 버블이 깨져나갈 때 나라 휘청거리니까 이거 이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물가를 올렸어. 물가 올린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난방 비싸지만 올 말에 또 겨울 오잖아. 그럼 또 난방비 또 올릴 거야. 그러면 정신없이 쓰면 또 한 30만 원 나올 거예요. 지금 30만 원 안 쓰니까. 생각 없이 돈 쓰고 모은 거 없고 빚까지 낸 사람들은 좀 매운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능력껏. 자기에게 맞게 사세요. 왜 자꾸 본인 능력을 초과하려고 그래? 본인이 가진 범위를 초과하려고 합니까? 초과하려고 하니까 이꼴하진 않은 겁니다. 자기 능력껏 맞게 조절해 살면 좀 힘들어 살 수 있어. 근데 자꾸 자기가 가진 거 오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내 능력 아니면 쳐다보지도 맙시다. 내가 능력으로 어떻게 거머쥘 수 있는 거 아니면 만지지도 마시고요. 가지도 마세요. 특히 빚 없이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